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3강이 되겠는데요. 23강. 여러분 교재는 157쪽인데요. 이 시간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역시 대지, 그리고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7쪽입니다. 제23강.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 그리고 경매 신청에 취합니다. 경매 신청 취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던 것을 어떤 걸로 하자, 취하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0 타경 34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1개. 전라북도 매각기일은 2012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362번지. 물건 종별은 대지. 사건 접수는 2010년 3월 26일. 입찰 방법은 역시 기입찰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87.3.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만 나왔다는 거지요. 매각 물건은 토지만 나왔는데 지분 매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유사하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역시 지분만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박종천, 채무자 박종천, 채권자는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감정가는 742만 500원, 최저가는 64%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10%니까 48만원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취하된 물건이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취하된 물건. 경매 신청에 취하된 물건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 보니까 구분 입찰 기일, 최저 매각 가격 결과 1차에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30일 날 변경되었죠? 네, 이게 2차인데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두 번씩 됐네요. 2010년 8월 30일과 2011년 6월 7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변경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되느냐. 법원에서 서류가 미비됐을 때 법원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 받을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법원에다가 연기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각기일을 연기를 요청한다. 매각기일 연기 요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2012년 1월 2일 날 474만 9천원까지 떨어졌는데 2012년 2월 6일 날 취하가 됐습니다. 본 사건은 취하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본 사건은 취하로 경매 절차가 뭐가 되었다요? 종결되었다. 종결 끝났다 이 말이죠. 이때 취하라고 하는 건 누가 한 겁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취하 시점이 언제냐?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 전에 취하하게 되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매각기일 전이 아니라 매각 후
매각기일 후에 이미 뭐가 생겼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생겼는데 이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데 그 법원에서 매각기일 전에 취하하게 되면 경매사건 종결로서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매각기 후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 받은 이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기 전에 경매 신청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동의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경매 신청 취하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취하를 시켜주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경매 신청 취하 신청서에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해줬다는 동의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채무자로부터 좀 일정한 대가를 좀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외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익이 창출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같은 거 낙찰을 받았는데요. 당일날 그 낙찰 받은 것을 저한테 팔아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그 지분권자한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 사건은 취하로 경매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해서 경매 신청 취하된 물건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93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27조 한번 보세요. 327조. 페이지 327쪽에 보시면 민사집행법 93조 93조에 뭐라고 나왔느냐? 경매 신청이 취하라고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93조에 경매 신청이 취하 1항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효력.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압류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됩니다. 여기 나왔죠. 1항. 93조 1항입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항. 매수 신고가 있는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나와 있죠.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주겠어요? 기회비용 받아야 되겠죠. 응찰하는데 정신적, 육체적 시간도 많이 낭비했어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반대급부를 받아야 취하를 해주겠죠. 동의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93조 경매 신청에 취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물권 현황 넘어갑니다. 158쪽 158쪽에 보니까 다시 158쪽입니다. 물권 현황 보니까 감정원 고려감정 평가가 되겠고요. 가격 시점은 2010년 4월 12일입니다. 목록, 지번, 토지 이용 계획 나왔죠? 아동리 362번지입니다.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362번지. 여기는 역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그리고 자연 칠학지구. 여러분, 도시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 자연 칠학지구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전원주택들이 좀 많죠. 비행안전 제3구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것이 상대 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말이죠. 655제곱미터 중 거기 줄쳐보세요. 전체 면적이 655제곱미터 중 박종천 지분 30분의 4입니다. 박종천 지분 3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은 감안 가격이 628만 5천원, 감정가는 742만 500원,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이다. 근데 이미 뭐 이건 취하된 거지만 그냥 공부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현황 위치, 충량제 남서측 인근의 위치, 주인은 농가주택과 전답 등의 혼자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도시 지역이면서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용지가 부족할 때는 자연 녹지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버스 성광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지면 평탄하며 그렇죠, 건부지다. 건부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말하겠죠. 남측 노폭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참고상 2012 타경 5286과 병합이라고 하는 건 중복 경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두 사람 있어가지고 두 사람 모두 다 경매를 신청한 중복 경매, 병합 경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중복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순차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0년 6월 18일이고 임대차 정보를 보니까 채무자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합의가 더 빠릅니다. 합의가 더 빨라요. 기타 참고,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 누가? 박종천 세대. 지금 이거는 누구께 나왔습니까? 박종천이께 나왔는데 박종천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다. 건물은 매각 제외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197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88년도 2월 26일 날 박종천 외 7명, 8명이 상속받았죠. 박종천, 박미경, 박수경, 박종호는 30분의 4, 장경식, 박종인 30분의 6, 박상순, 박현수는 각각 30분의 1. 옛날 그 시절 8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장남이 2분의 1, 또 출가녀 4분의 1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배우자는 무조건 지분의 1.5, 그리고 자녀들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녀든 출가했든 안 했든 다 지분이 1이 되겠습니다. 2번 박종천 지분 가압류입니다. 2010년 2월 1일 날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서 가압류.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종천 지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보존처분에 의한 가압류 해놓고 본안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558만 77원, 2010 타경 3412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를 분석해보니까 전체 면적 655제곱미터 중 박종천 지분이 30분의 4, 매각주의,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주의사항, 제시의 건물 매각죄로 법정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법정지상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이냐, 동일이. 같은 사람이라 해요,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자는 갑, 토지의 소유자도 갑.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가 경매. 그래서 만약에 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원래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1인이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이렇다면 이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때 이 토지가 경매 나올 당시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불성립됩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그거는 철거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뭘 청구한다? 치료를 청구한다. 치료. 그래서 여러분 매월 1년에 미리 선불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 그 건물 소유자에게 치료를 청구해서 1년분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그 지상권자,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가 치료대를 2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됩니다. 몇 년간요? 2년간 치료를 청구했는데 치료 청구를 해서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건물 소유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내 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가란 얘기죠. 내가 이거 지금 얼마에 산 겁니까? 30분의 4를 산 거니까 나머지 30분의 26에 대해서 지분권자들에게 사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로 분할을 잘 하게 되겠죠. 만약에 안 하면 팔아서 날아갔자. 아니면 내가 뭐 하겠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이런 것들이 틈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법정지상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요. 어디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289쪽 한번 보실까요? 289쪽.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을 보실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왔죠. 289쪽 2번.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 가지의 경우. 첫 번째,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인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이후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이래도 그 전세권 설정자인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이었을 때 토지가 됐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경매가 실행돼가지고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졌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토지와 인목이 있어요. 토지 위에 나무가 있는데
동일인에 속하고 있으나 경매 또는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권이 각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임목이 있는데 여러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 있죠. 토지 가격은 얼마 안 나가는데 토지 위에 있는 임목, 나무가 아주 좋은 고목일 때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목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 위에 있는 임목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토지 위에 있는 임목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291쪽 상단에 보게 되면 지료의 결정이라고 나왔죠. 법정 지상권은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될 때부터 소급하여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3번 보니까 지상권 존속기간이라고 나왔죠. 네.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단 기간이 있죠. 견고한 건축물은 30년, 일반 건축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최단 기간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는 보통 몇 년이다? 15년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은행에서 이런 거 있죠. 은행에서 우리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몇 년 설정합니까? 보통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30년 형식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근저당권 밑에다가 지상권 설정 30년 설정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만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토지 위에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요.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짓는데 일단은 토지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말이죠. 기둥 세우고 벽 있고 지붕 얹으면 여러분 건축물의 3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지붕과 기둥과 벽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만 사러 가는데 토지만 사러 갈 때 바깥에서는 건물이 안 보인다고요.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토지 위에 낙엽 같은 거 있을 때 말이죠. 한번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림 같은 집을 건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미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서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했어요? 지금 이미 지하 파가지고 뚜껑 덮었습니다. 뚜껑 덮었어요. 이건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건축물.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건물을 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니까 땅은 내 거라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만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거기에 토지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땅 사가지고 토지 사가지고 다 건물 지려고 보니까 이미 그 토지 위에 누군가가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건축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졌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경매물건 낙찰을 받는데 아무래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보다 성립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성립이 안 되는 것보다 좀 비싸게 낙찰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역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도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 공부해 봤고요. 경매 신청 취하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면은 경매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취하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반대급부를 좀 제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취하해 주겠지. 그냥 여러분들 낙찰을 받았는데 공짜로 취하하겠습니까? 거기서 반드시 어떤 비용을 충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충당하게 되면 경매 신청을 취하해서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를 써줘야만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는 없지만 1권 그 책에 양식 경매 신청 취하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클래스 옥션 보면 그 경매 신청 취하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